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보호시설을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 광양시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청소년 보호 전문 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순천과 달리 광양시에는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오는 2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비행 청소년들이 오고 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새 애들이 무서워. 멋있만들 막 그런 게 아니라 기질하고 짝짝이 그런 거야. 난 주민으로서 결상한데.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이야. 애기들 있는 사람 있어 안 먹고 가. 광양시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고려해 비공개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해당 시설은 보호에 방점을 둔 시설이라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설이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집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케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양 지역 인권사회단체 역시 해당 시설은 지역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수십 명에 이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이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입니다. 학대를 당해서 쫓겨난 친구들이 오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시설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저기다 주냐? 광양시와 입주민들이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정에서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당이 조만간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연복 광양시장의 복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여수와 광양, 장흥, 신안 등 4곳의 지자체장들의 복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오는 13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탈당한 뒤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복당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 해당 지자체장들의 복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호성 위원장과 도의회 여수사건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시간과 인력,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진실규명 조직을 단일화하고 향후 법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조사와 동행명령 권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용필 여수시 총무과장은 시민추진위원회 상설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4월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 제2의 경제도약 신년사를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행정의 소통이 부족하고 성과 위주의 인사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시 민선 7기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등 주요 관광개발 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30만 자족도시 명분 아래 진행되는 무리한 택지 개발과 우드 펠릿 화력발전소 대응 미흡도 지적됐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인구를 빼돌리는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개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민이 무엇을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방향 설정이 다시 돼야 되지 않는가. 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도 인구 유입과 택지 판매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조직의 불협화음을 만든다며 논평을 냈습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시에 얼마나
발전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이 인사의 원칙이 돼야 되지 인구 늘리기 실적이나 택지 분양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제2의 경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광양시. 하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소통이 현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고노봉 여수시장은 그제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화태 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과 폐플라스틱 산업화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중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를 방문해 산단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공업 용수 부족과 폐수 처리 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0년도 국고 예산 지원 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56건을 발굴했습니다. 고흥군이 이번에 발굴한 신규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 중앙부처 중점관리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첨단산업과 관광사업 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순신 호곳 관광벨트 조성 650억 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360억 원, 등량만 폐류 양식어장 환경 개선 450억 원, 드론 실증 클러스터 구축 200억 원 등입니다. 고흥군은 2020년도 국고 건의 사업이 확정되는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연수를 빙자한 지방의원들의 외유가 요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라면 뭔가를 배울 목적일 텐데 왜 그렇게 관광지만 찾는지, 또 외국에서 배운 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지방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장성군 의원 8명 전원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4박 6일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1인당 190만 원씩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문화관광 정책을 배우고 물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온 다음 장성군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슈퍼마켓을 가봤어요. 슈퍼마켓을 가보니까 우리 한국 쌀이 거가 있더라고. 우리도 장성 쌀을 이런 데다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를 할 수 없을까? 지난해 9월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4개 나라를 다녀온 영광군 의회. 스위스에 가서는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타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누구나 가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1인당 490만 원씩의 세금이 들어간 이 연수의 목적은 저출산 극복과 관광자원 개발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여정이 인구나 관광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자 책임을 여행사로 넘깁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행사 쪽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뜻하고 우리가 뻔히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화순군 의원들은 문화재 관리 방법을 배운다며 지금 현재 터키와 태국, 미얀마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홍콩과 대만을 다녀와 놓고 이번에 또 배우겠다며 연수를 떠났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1월 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공무 국외 여행은 선진국 문화를 탐방하고 이를 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실상은 유명 관광지를 도는 것이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배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전문기관에 외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원이 못 찾아요. 전문위원이 못 찾습니다. 전문기관들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흡사할 만한, 배워올 만한. 네. 그래야 이과수 폭포를 안 가죠.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허탈함을 주지 않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항 석탄부두가 오늘 오전 남은 물량을 처리하면 34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사막도 보건화 사업과 대형 화주의 군산항 부두 확보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송회사가 목포항 석탄을 마지막으로 실어 나릅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산 15,000톤을 하여가고 남은 물량입니다. 목포항 석탄부두는 지난 1985년 3만 톤급으로 준공됐고
연간 최대 6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석탄부두를 폐쇄하는 이유는 사막도 복원 사업을 반영한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 다른 항으로 옮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석탄화물의 주요 고객사가 군산에 자가부두를 갖춰 목포항 석탄부두의 필요성이 떨어진 겁니다. 대형 고객사인 군장에너지의 자가부두 신설에 따른 물량이 빠지면서 석탄부두의 기능 자체를 이렇게 폐쇄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는 목포항 석탄부두를 내년에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제주 연안함을 취급부두로 해서 좀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에서 석탄을 퍼올려 부두로 하여가는 대형 크레인의 운명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지 고철로 기능을 마치게 될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석탄부두보다 1년 앞서 대우중공업이 진수한 이 크레인은 높이가 43m, 무게가 436톤입니다. 석탄부두와 함께 항만 기본 계획에 내년에 기능을 다하게 되는 사막도 부두는 공원화 사업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의 최취합 판매가 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오는 25일부터 채취해 판매한다고 밝히고 전국 제1회 고로쇠 수액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제 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고로쇠 농가는 380여 농가가 112만 리터의 고로쇠를 채취해 34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흥군이 지난해 누리호 시험 발사 과정에서 출입 통제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8일까지 피해 보상을 원하는 어민들로부터 손실보상 청구서와 손실 증명 서류 등을 접수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 접수, 어민 대표단과의 협의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시험 발사 당시 조업구역 내 출입 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만 원활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양뜰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오는 3월 준공될 에코에듀 체험센터와 함께 연양뜰 주변에 잡월드와 e스포츠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을 집중시켜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미래산업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자리한 연양뜰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거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63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섬을 국가 성장 동력이자 품격 있는 삶의 터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영토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국비 519억 원 등 6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480억 원보다 152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단위로 3차에 걸쳐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만 1조 7,0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순천시의 대표 숙박업소인 순천만 에코촌이 정부의 품질 관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수도권은 내일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심한 한파는 없겠지만 주말인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다 차츰 그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